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2월 25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 강습 상륙함 2대 남중국해로 출항, 미일 합동 군사연습 예정. 프랑스 강습 상륙함 토네르호, 시루크프호가 미일 합동 군사연습을 위해 남중국해로 출항하면서 해당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툴롱항을 출발한 프랑스 해군은 앞으로 남중국해에 3개월간 머무르며 군사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지난 8일 핵잠수함 에메랄드호와 지원함 세노로 남중국해를 순찰해 중국의 항의를 받았다. 샤먼대 남중국해 연구원 푸쿤청 원장은 프랑스의 남중국해 순찰 훈련에 대해 중국에 보내는 신호라면서 이런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지 숙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 계획의 후보 주임도 프랑스는 남중국해에서 자신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중국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명령에 불응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합법화했다. 남중국해의 병력이 증강되고 대규모 미일 합동 군사연습에 예견되면서 유례없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우라늄 농축 60%까지 늘릴 것. 22일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필요할 경우 우라늄을 60%까지 늘릴 것이라고 언급한 뒤 이란은 핵 문제에 대한 합리적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회가 통과시킨 제재 철폐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좋은 만큼 신중하게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회와 정부가 한 목소리로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하메네이는 이란과 6개 강대국 사이에 단연 계약이 있으며 그들이 의무를 준수한다면 이란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핵무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란이 군사력을 가지는 것을 막고자 하기 때문에 핵무기 문제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우라늄 농축 수준은 20%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핵 추진체나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그 양이 60%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메네이의 이번 발언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협박처럼 들린다며 즉각 반박했다. 바이든 정부는 2015년 핵 협상 복귀에 대해 이란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로는 출범 후 중동에서의 군사훈련을 연일 강화하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사법부 집중 공격에 정치적 마녀 사냥의 연속 비판. 탄핵 심판을 무사히 넘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되는 정치적 박해에 관한 성명서에서 이를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마녀 사냥의 연속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연방 대법원은 22일 대선 관련 소송 8건에 대한 심리를 모두 거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납세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의 비리를 밝혀내겠다라며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트럼프 측은 수사 자체를 지적하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3,200만 달러짜리 뮬러 러시아 날조와 낸시의 말도 안 되는 2번의 탄핵을 거론하며 나에게 투표한 7,500만 명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으려는 민주당의 공격이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법을 무기 삼아 정치적 상대를 제거하려는 새로운 현상을 파시즘이라고 규정하며 뉴욕시에서 살인폭력 범죄가 기록적인 숫자로 올라가고 있지만 관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 모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박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그랬듯 모든 선거 범죄에 대항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장관 강요 인사 인준 40% 불과.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 인준이 지연되면서 주요 행정 업무에 비상이 걸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인준 절차를 끝낸 한 명의 강요 없이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후 현재까지 상원 인준을 받은 장관은 15명 지명자 중 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관은 아니지만 상원 인준이 필요한 강요급 인사 8명 중에는 해인수 국가정보국장이 유일하게 인준을 통과했다. 장관을 포함한 전체 강요급 인사 23명의 인준 비율이 겨우 40%에 불과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학교 재개, 학자금 대출 감면 정책은 교육장관, 법무장관의 공백으로 차질을 빚고 있고 대규모 정전 사태 해결, 경기 부양안 통과는 에너지장관, 중소기업청장이 인준되지 않은 시기다라며 이 같은 장관 인준 지연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일 행동, 램지어 망언의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서 논평 발표, 1인 시위 진행. 23일 반일 행동이 버지니아주 애난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램지어 망언을 규탄하며 논평 발표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반일 행동은 12월 28일 남일 합의 이후 1883일째 소녀상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단체로 연자 시위, 청와대 앞 시위, 일본 대사관 앞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하버드대 교수 존 마크 램지어는 3월 출간 예정인 학술지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매춘보로 폄하했고 상케이 신문과 이영훈, 류석춘을 비롯한 친일 극우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역사 지우기에 앞장섰다. 이에 반일 행동은 20일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논평 73 강력한 반일 투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왜곡 철저히 분쇄하자를 발표하고 역사 왜곡 규탄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방송으로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규탄했다.
22일에는 독도 왜곡, 램지어 망원 규탄, 전쟁 범죄 사죄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논평 74,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 왜곡과 그 침략적 의도를 분쇄하고 민족 반영 무리를 철저히 청산하자를 발표했다. 반일 행동은 23일 13시 버지니아주 애난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논평 75 반일 반제 공동투쟁의 강화로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 왜곡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분쇄하자를 발표한 뒤 우리말과 영문으로 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논평에서 반일 행동은 램지어가 전번 기업인 미쓰비시가 100만 달러 기부로 만든 첫 정식 교수직으로서 과거 장학금을 받으며 독교대를 다니고 2018년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우길 중수장까지 받았다고 폭로하며 일본 정부 전범 기업의 파렴치한 역사 왜곡과 그에 앞장선 램지어를 단호히 규탄하며 그 어떠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도 전쟁 범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 25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